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당대회라고 그러죠. 16일 개막합니다. 이 당대회를 불과 2주 앞둔 지금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개혁 개방을 강조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통신은 4일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국경절 리셉션에서 20차 당대회의 중요성을 거론한 다음에 올해 중국이 엄중한 국내 정세 속에서 이 개혁 개방으로 이 활력과 동력을 더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 동력이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사통신에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개혁의 방향을 견지하고 시장화 그리고 법치화, 국제화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촉진하고 다자 및 양자 간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서 중국이 언제나 외국인 투자의 고향이 되도록 만들고 또 윈윈하는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30일 열렸고요. 이 자리에는 시진핑 주석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 개혁 개방을 강조한 것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인민대회당에서 외국 전문가들을 만나서 중국 정부 위상을 시상하는 자리에서도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빠른 발전은 개혁 개방의 덕을 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흔들림 없이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서 발전을 위해 강대한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9월 22일 일본 경제계 대표들과 가진 화상 간담회에서도 이 개혁 개방은 전진의 길 위에 놓인 각종 도전에 대처하는 핵심적 방법이고 또 앞으로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외 개방을 견지하는 기본 국책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대외 개방의 문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강조한 이 개혁 개방론, 이게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3기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가오는 3기의 핵심 아젠다로 공동 부유하고 쌍순환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 두 가치가 이 시진핑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취하는 좌우의 날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젠다 자체가 개혁개방같이 중국의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국과의 충돌로 디커플링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게 되면서 유럽과의 갈등 상황도 그 수준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의 공장으로서 외부로 향했던 이 에너지를 이제는 내부로 전환해 가지고 이 경제의 동력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중국 스스로 내부의 에너지로 힘을 키우자 하는 전략이 시진핑의 속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충돌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담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뜻입니다. 이 반에 리커창 총리는 이 중국 경제가 세계 속의 중국이라는 기본 전략을 포기하는 순간 중국은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은 중국이 나아가야 될 기본 정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주변국과의 갈등 상황도 조절하면서 다 함께 협력하는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커창 총리의 개혁 개방 주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 나가야 될 외교 및 경제 정책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중국식 용어로 정리하자면 리커창 총리는
덩샤오핑이 내세웠던 도광양회, 그러니까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키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은 이걸 폐기하고, 그러니까 도광양회를 폐기하고 중국몽과 분발유의, 그러니까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 이걸 제시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시진핑의 분발유의란 건 뭐냐면 결국 미국의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강한 중국이라는 국내 정치적 메시지를 내세워서 대외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그 뜻대로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50년 정도까지는 이 도광양회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맞설 정도로 아직까지 힘을 키우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도광양회를 폐기한 것 자체가 아주 중대한 오판이라고 리커창 총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과의 충돌 상황이 이미 지나치게 고조된 점도 있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중국의 미래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개혁개방이다라고 리커창 총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노선은 완전히 다른 길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리커창 총리가 왜 개혁개방을 이렇게도 강조를 하고 또 시진핑 면전에서까지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리커창 총리는 내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금 리커창 총리는 퇴임 이유를 생각하면서 몸조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총리직을 그만두고 초야로 묻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말 한마디면 천하의 리커창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식의 숙청, 이건 어느 것이든지 걸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중국을 리커창 총리가 모를 리도 없을 텐데 이렇게 시진핑 노선에 정면 충돌하는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분석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중국판인데요. 이 4일 이런 뉴스를 올렸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하루에 3번씩이나 강력하게 개혁개방을 주장했는데 이는 시진핑 노선과 전면 배치된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가 연속해서 개혁개방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서 시진핑 3개 정책 노선으로 개혁개방적 이 노선을 선택할지 아니면 폐쇄적 정책을 선택할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면서 10년 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퇴임 전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정치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문화대혁명의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중국의 개혁이 중대한 국면에 처하면서 원자바오 총리의 경고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한 거죠.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어서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는 한 중국이 다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더욱더 강력하게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신화사 통신은 이날 이 국경절 리셉션을 보도하면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마주보면서 잔을 들고 있는 사진, 지금 보이시죠?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희망의 소리라는 인터넷 매체는 아주 다양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리커창 총리의 도발적 행동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커창 총리의 이런 행동은 은퇴를 앞둔 관리가 할 일은 아닌 것을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샌디에이고 정치학 교수인 빅터 시의 말을 인용해서 시진핑 3기의 첫 상무위원회 구성 시에 이 리커창 총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상무위원회에 남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거 원자보 전 총리가 임기를 마쳤을 때가 70세였는데 리커창 총리 이보다 3살이나 적은 67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3기에서 전국인민대표대, 그러니까 전인대 의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난 8월에 메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가장 먼저 외부의 얼굴을 내비췄고 또 선전에 나타나서 덩샤오핑 동상에 경의를 표하면서 개혁 개방을 주장했고 또 그러면서 황하와 장강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명언까지 남겼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리커창의 행동 반경은 더욱 확대가 되었었죠. 자,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리커창 총리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 시진핑 파에서 전혀 견제가 없다는 것은 이 메이다이어 회의에서 분명히 리커창 총리에게 뭔가 역할 부여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특히 이 시진핑 주석의 노선에 대해서 외국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 리커창 총리가 계속 개혁 개방을 띄우면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리커창 총리의 개혁 개방 강조는 당대회를 앞둔 지금의 중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